서울 광화문 광장 입구에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시복터 안내 표지판과 바닥돌을 둘러싼 종교 편향 논란이 빚어졌지만 여전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문제를 떠나 표지판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순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돼 표지판 철거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성불교회 중흥조 경허 만공스님의 선맥이 살아 숨쉬고 있는 덕순총림 수덕사가 처음으로 선출가학교를 개설해 남녀 제가자들이 오는 21일까지 열흘간의 행자생활 체험에 나섰습니다.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명원문화재단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 B2홀에서 2025 명원 세계 차 박람회를 열고 차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BBS 광주 불교방송이 광주 전남 지역 CEO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낮고 느린 산책을 창립했습니다. 명사 초청 강의와 함께 천년고찰을 탐방하며 진정한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BBS 제주불교방송이 개국 7주년을 맞아 불법 홍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응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들을 위해 해국대종사 초청 강연회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입구에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시복터 안내 표지판과 바닥돌을 두고 종교 편향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10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문제를 떠나 표지판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엉터리 순이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돼 표지판 철거의 당위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천주교 순교자 124위 시복터 표지판은 10년 전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도 서울의 공공장소에 특정 종교의 표지판이 설치됐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성지라는 이름으로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어서입니다. 게다가 광화문과 일직선상의 광장 바닥에는 바닥돌을 설치했고 천주교 순례길 코스 안내판까지 서울 곳곳에 채워 넣었습니다. 불교계가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제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종단에서도 22년, 23년 이 문제를 조금 해소하고자 서울시와도 많이 만났고 문체부에도 좀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했으나 이제 이게 또 타 종교와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뭐 이렇게 해결은 잘 안 되고 있고. 광화문 시복터 표지판은 내용뿐 아니라 설치 자체가 국제 기준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십 년간 국내 관광 안내 표지판 연구를 해온 전문가는 시복터 표지판이 이해하기 쉽고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 항목에 전혀 맞지 않아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글자로 너무 많은 내용을 써나 알아볼 수 없는 순례 코스를 표시한 데다 표지판 앞에 있는 수로 때문에 휠체어는 물론 일반인의 접근도 어려워 실제로 활용할 수 없다는 게 맹점입니다. 광화문이라는 것은 우리 역사적으로 중요한 현장이잖아요. 거기에다가 특별히 카톨릭 교황이 왔다 그래서 그 기념판을 새긴다는 것은 그건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죠. 또 표지판도 보면은 하나도 내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거의 지금 설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2015년부터가 설치했으니까 그건 자연히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적합 논란을 일으키는 해당 표지판 대신 보다 자세하고 실용적인 인터넷상의 지도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대에 맞게끔 표지판이 그런 건 이제 현장에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인터넷상으로 인터랙티브 지도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스님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걸 수용하면 종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불만도 안 나오잖아요. 관련 국회 상임위 고위 관계자도 조계종 총무원 종교 편향 문제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천주교 서울대 교구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서울대교구와 연락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허갑중 박사님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용 빈도가 높은 관광 안내판인데 저렇게 국제 표준에 안 맞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현대에 맞게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에 설치된 특정 표지판이 국제 기준마저 따르지 못한 채 종교 갈등만 부추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한국 선불교회 중흥조 경허 만공스님의 선맥이 살아 숨쉬고 있는 덕숭총림 수덕사가 처음으로 선출가학교를 개설해 나는 누구인가를 주제로 오는 21일까지 열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선출가학교는 남자 6명과 여자 7명의 제가자가 참가해 행자 과정을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출가 기간 동안 쌓은 동력은 여러분의 생에 평생의 복이 되어서 여러분 이 인연 공덕으로 반드시 대자연의 삶을 살 인연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의 치사 대독을 통해 제1기 선출가학교는 단순한 템플스테이가 아니라 실제 행자 생활의 하루를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출가 체험의 도량이라며 마음의 번뇌를 이기고 새로운 자신을 만나는 가장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삭발식을 하면서 부모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대목을 보고 부모님이 정말로 영원하지 않구나가 너무 확 느껴져서 이게 당연히 나에게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것만이 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삭발하고 되게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의 도심포교도량 구로구 연화정토사가 불교의 5대 명절인 백중기도를 회양하며 불자들의 정성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실천해 백중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연화정토사 주지 성천스님과 신도 7명은 어제 서울 종로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법오스님은 정기적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방문해 십실반으로 모은 기금을 전달해줘 감사하다며 기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지 성천스님은 하한거 백중기간 동안 신도 전체가 십실반으로 모아 마련한 기금이라며 장학금 전달과 독거노인 돕기 등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이 기금도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서울 도심 젊음의 거리 홍익대 인근에 자리한 청년 포교도량 저스트비 홍대 선언의 히말라야 프로젝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의 고향인 네팔 히말라야 최초의 한국 사찰을 건립하고 시타르타 순례길 복원에 나섭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사찰인 듯 아닌 듯한 이곳 저스트비 홍대 선원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특별한 파티가 열렸습니다. 한국 불교의 새바람을 일으킨 홍대 선원에 지난 3년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함께한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환한 웃음의 스님과 불자들은 서로 격이 없이 어울리며 지난 3년을 되짚어봅니다. 홍대 선원은 준한 스님을 비롯해 전 직원들의 마음이 열려있고 불자가 아니더라도 스스럼 없이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홍대 선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다양한 성별과 나이 그리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국적도 출신도 살아온 경험도 다 다른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제가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삶들이 있고 다 나름대로 행복을 찾아서 살고 있구나라는 거를 느껴서 그게 가장 좋았습니다. 3년 전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한 홍대 선원은 선원 주변에 카페와 코인 빨래방 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출가자 감소로 한국 불교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명의 행자도 배출했습니다. 아직 계를 받지 않은 행자와 인턴을 결합한 행턴은 최초의 대학생 사찰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청년 세대의 성장과 수행을 함께 아우르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2년 따라지만 이제 도심 속에 있다는 게 큰 역할이고요. 그리고 출가자들 중에 반이 해외 교포나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 도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구나. 국회 정각회장을 지낸 이원욱 전 의원도 홍대 선언의 3주년을 축하하고 준한 스님의 원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타르타의 길, 그거는 뭐 길만을 뭐 이렇게 걷는 길을 트레킹 코스만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170km에 이르는 아주 거대한 그 오랜 기간을 이제 마을도 만들고 뭐
쉬어갈 수 있는 이 원력을 세우시고 또 그걸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대선언 개원 3주년을 맞아 준한 스님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해발 1400m 고지인 네팔 안나푸르나 포카라 언덕부터 룸비니까지의 시타르타의 순례길을 복원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팔 히말라야에 게스트하우스를 임대한 스님은 부처님의 고향에 한국 사찰을 세워 오는 28일 미륵보살 점안식에 이어 11월에는 약사 열애불 점안식을 봉행할 계획입니다. 저희 저스트비 홍대선언을 넥스트 프로젝트, 다음 프로젝트로 삼았고요. 이제 이런 가슴 뛰는 프로젝트에 내 온 삶을 다 걸어도 되겠다 할 정도로 이렇게 큰 원력인데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시작하고 싶습니다. 산사로 찾아오길 기다리지 않고 저작거리로 들어가 중생속으로 뛰어든 준한 스님과 홍대선언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홍대선언 개원 3주년 행사장에서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명원문화재단이 지난 11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 B2홀에서 2025 명원 세계 차 박람회를 열고 다양한 차문화의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30회 명원 국제 차문화대상 시상식도 열려 한국 차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공로상을 받았고, 교육상은 명원문화재단 장내순 지부장과 김보현 지부장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도 명원문화재단은 우리 차문화와 산업에 더 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명원문화재단 세계차 박람회에서 차에관한 많은 것을 보고 또 즐기시기를 바라며, 또 차를 소재로 한 세계 최초의 KT 차문화 콘텐츠인 뮤지컬 명원 왕의 녹차가 특별 공연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찻자리를 감상할 수 있는 월드 티 아트 콘테스트 전시회도 열렸고, 찻잔에 담긴 시간, 까멜리아의 기다림, 선다일미 등 10여 점의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조계종 학교법인 능인학원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하는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교내 숭덕관에서 열린 법회에는 전계대 화상의 능인학원 이사장 철선 스님을, 교수 아사리의 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 성원 스님, 일례 교법사 원경 스님이 나서 계를 내렸습니다. 진로에 자자가 된 손을 남자 손녀들이여 양성을 상고에 해결하고 고구마한 잘못이 있더라도 부처님께 나아가 명심으로 하시는 저들이 살아야 합니다. 목소리 나도록 잘 지키겠습니까? 능인학원은 수계대법회를 통해 청소년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BBS 광주 불교방송이 광주 전남 지역 CEO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하는 아카데미 낮고 느린 산책을 창립했습니다. 명사 초청 강의와 함께 천년고찰을 탐방하며 마음의 힐링을 통해 진정한 삶의 지혜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아카데미 개강식 현장을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 리더들이 모인 자리. 첫 만남이라 다소 어색하지만 대화를 통해 조금씩 알아가자 금세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BBS 광주 불교방송이 CEO 아카데미 2025 낮고 느린 산책을 창립하고 개강식을 개최했습니다. 낮고 느린 산책은 명사들을 초청해 회원들이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 미래 성공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특히 천년고찰을 탐방하고 스님께 법문도 듣는 특별한 힐링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잠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자연과 호흡하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낮고 느린 산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강식에는 BBS 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우석 스님을 비롯해 최감열 사장,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 의장 등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얻어지는 지혜는 모두
우리의 삶에 갈등을 해소하고 행복으로 가득한 사회로 변화시켜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역사회의 희망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발언하고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정준호 의원과 신수정 의장은 BBS 불교 방송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힐링 콘텐츠라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합열 사장님께서 불교 방송만이 할 수 있는 컨셉으로 이런 힐링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낮고 느린 산책 이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빠지고 와서 함께 하면 정말 힐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강식은 축사에 이어 원우 속에 초대 원우회를 이끌어갈 이승현 회장의 인사말, 운영 회칙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또 주임 교수를 맡은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의 특강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낮고 느린 산책은 명품 강의와 사찰 탐방, 해외 연수, 가을 음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1월에는 해남 대흥사를 탐방하고 12월 구례 화엄사 템플스테이, 백양사 정건 스님의 사찰 음식 체험도 예정돼 있습니다. BBS 광주 불교 방송이 주관하는 지역 리더들의 아카데미 낮고 느린 산책은 단순한 지식 전달 차원을 넘어 사찰을 탐방하며 진정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BBS 제주 불교 방송이 개국 7주년을 맞아 불법 홍보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제주는 그동안 응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들을 위해 대표적인 선승 해국대종사 초청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병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BBS 제주불교방송은 2018년 첫 전파를 쏘아올린 이후 제주 사부대중의 후원 속에 연착륙하며 제주도민들의 방송으로 우뚝 섰습니다. 개국 7주년을 맞기까지 수많은 제주 사부대중의 노력과 헌신으로 오늘의 이름 BBS 제주는 제주학생문화원 대국장에서 수많은 사부대중을 초청해 개국기념식과 해국대종사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윤도호 BBS 제주 사장은 인사말에서 BBS 제주의 안정적 사업 추진과 방송 포교를 위한 사업 건립을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며 사부대중에게 약속하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불교 방송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임기 동안 열심히 해서 사업 마련에 혼신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여러분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본사 서진영 사장은 BBS 제주가 지방사 중 막내임에도 빠른 성장세를 보여준 점을 두고 엄지를 지켜 세웠습니다. 지방국 가운데 가장 늦게 개국했음에도 제주 불교방송은 지난 7년 동안 빠르고 큰 성장을 이루어 자체 방송을 가장 잘하는 방송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개국식에서 방송 포교를 위한 사업 건립 등에 기여한 분들에게 고마움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가 전달됐습니다. 탄해 스님을 비롯해 현파 스님, 김수영, 문홍희 운영위원, 대불련 제주동문회, 박두아 제주도의원, 그리고 서귀포 중개소 건립에 기여한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 268 해상감시 장비 운용대 등이 수상했습니다. 또 제주 출신으로 BBS 제주 개국에 초석을 쌓는 데 헌신한 해국 대종사는 윤회와 참 생명의 길이란 주제로 법문했습니다. 그래서 생사윤회란 내 감정에서 일어난 생각의 세계요. 참 생명이란 그게 없어져서 참 생명이 나온 게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놓아버려 두고 마음을 가라앉아서 더 가라앉을 게 없으면 그게 참 생명입니다. BBS 제주는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환상 자전거길 체험, 제주대병원과 함께하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홍보, 제주불교 4.3 역사 전국화 등 다양한 컨텐츠로 제주도민들의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짧은 역사 속 눈부신 성장을 일궈낸 BBS 제주는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로 지역 발전과 화합을 이끄는 방송이 될 것을 제주 사부대중에게 약속했습니다. 제주에서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